안녕하세요. MBN B뉴스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희정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크립토 이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요 이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석 MBN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월스트리트저널에 입장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사건이 정치화됐고 검찰이 불공정 수사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근거가 있는 내용인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어요. 네. 다만 이 권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가 일단 뭐 사건이 너무 정치화됐다. 그리고 여론이 너무 악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검찰이 불공정 수사로 기본권을 침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사안이랑 비슷하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권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본인의 어떤 뭐 불리한 점을 해소를 네. 한다라든지 아니면 형량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일 겁니다. 네.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어떤 케이스랑 많이 비슷한 상황이냐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근에 이 신당역 살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서 그 피의자가 선고에 대해서 선고를 조금 유예해달라. 선고로 유예한 게 아니라 그 판결, 1심 재판을 좀 미뤄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왜 했느냐? 사회적으로 너무 본인에 대해서 이 공분된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본인의 그 재판 결과 그 어떤 사회적 분위기 아. 에 굉장히 좀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한 거죠.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뭐 검찰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권도영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문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딱히 뭐 이렇게 이유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본인의 상황이 굉장히 불리하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만회해 보고자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한국 검찰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내놨나요?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대한민국의 서울 남부지검 네.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범죄자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 남부지검은 이 도망 중인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피의자가 조속히 검찰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또 밝히고 소명을 함으로써 이 조사에 응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네.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권도형 대표가 그동안에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표현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이 저명한 매체에 입장을 기고를 했습니다. 이건 예. 뭘 의미할까요? 일단 이 권도영 씨가 하는 행동들이 이 권도영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떤 뭐 비속어라든지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한국말로 이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네. 이전에 대한민국의 모 기자가 권도영 씨에게 한국말로 질문을 했는데 답장이 저는 한국말로 이 인터뷰를 응하지 않으니 영어로 다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답장을 보내왔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트위터에 마치 본인이 이 영화 속에 어떤 아이언맨인 것처럼 좀 표방하면서 혹은 앨런 머스크를 좀 표방을 하면서 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 투자자들과 그리고 전 세계의 이 디지털 자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 월스트리트에 또 입장을 기고를 했다라는 네. 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월스트리트의 입장을 표명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권도영 씨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언론사에 본인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게 노출이 되는 걸 굉장히 꺼려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미 영어로만 인터뷰를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럼 영어로 한국에 있는 기자라든지 언론사에 자신의 의견이나 이런 내용을 또 보내야 할 텐데 어쨌든 이 언론사에서는 이걸 신문에 혹은 언론에 노출을 시키려면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조그만 어떤 뭐 번역의 오류라든지 이 해석의 차이 이 자체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권도영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최소한으로
자신의 형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무죄 주장을 하거나 네. 이 부분에 온 집중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도와 조금이라도 다른 내용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걸 극도로 꺼려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저명한 매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명한 매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전 세계적으로 권도영 씨에 대한 어떤 공분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그 매체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권도영 씨가 쓴 글 우리가 기고를 해주면 그만큼 뭐 조회수라든지 이런 그쵸. 부분에 대해서도 폭발적으로 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 권도영 씨가 월스트리트에 기고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일이 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네. 일단은 이제 우리 검찰이 영장을 발부를 했고 네. 기소 예정인데요. 뭐 본인이 죄가 없다면 가장 빠른 길은 혐의를 벗는 빠른 길은 들어와서 수사를 받는 것이겠죠. 아마. 예. 근데 지금 당장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정도로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 어제죠. 두나무 이서구 대표가 굉장히 폭탄 발언을 네. 어제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두나무의 이서구 대표 같은 경우에 또 어제 이 여의도의 콘레드 호텔에서 열린 2022년 이 블록체인 세미나에서 패널로 또 토론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디지털 자산의 감독청이 새로 설립되는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또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디지털 자산 감독청이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었을 때에는 그만큼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발언한 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이 디지털 자산 감독청이 또 설립이 되고 출범을 하게 되면 금융위원회나 혹은 금융감독원 출신이 청장으로 분명히 들어올 텐데 네. 그렇게 할 거면 금융위나 금감원이 직접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청을 따로 만들지 않고 담당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결국엔 이게 공무원 좋을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폭탄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특히 이 금융당국이 그 책임을 직접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네. 별도의 관청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또 오해가 나올 수도 네네. 있기 때문에 네.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문제점으로 또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서구 대표는 다음 주에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언들이 좀 수위가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좀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다음 달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또 네. 국정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는 업비트 두나무의 이서구 대표 그리고 빗썸의 이정우 의장이 네. 증인으로 또 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사실 이 업비트라든지 이 빗썸 이 각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굉장히 중요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서구 대표가 저런 폭탄 발언을 또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떠한 의도로 했는지를 떠나서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또 해볼 수가 있고요. 이번 발언처럼 이 수위가 높아진 이유 자체로는 굉장히 이제까지 이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수많은 법이 또 생겨나고 네.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뭐 풀어줄 거면 풀어주든가 아니면 본격적으로 규제를 할 거면 규제를 하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결정이 나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흐지부지 시간만 굉장히 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이서구 대표도 어느 정도 좀 염증을 느낀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뭐 지금 투자자들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예. 어제 이서구 대표가 한 발언, 그 발언 이외에 어떤 발언들을 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자율 규제의 필요성도 굉장히 크게 강요를 했습니다. 네. 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일본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뭐 거래소라든지 재단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또 알려져 있었거든요. 다만 이 일본의 가상자산 거래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협회가 만들어지고 구성이 된 이후에 또 협회가 거래소에 대한 어떤 인가 그리고 허가권을 직접 담당을 하는 식으로 이 자율 규제도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떤
획기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석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제 이야기한 내용들이 사실 이 디지털 자산 감독청을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어떤 절차를 위한 절차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는 좀 자율 규제안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또 피력한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이석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이 일본의 가상자산 거래협회를 또 예시로 들면서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 협회장이 공무원 출신의 사람인 점을 또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자율규제도 어떻게 또 진행을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에 대해서 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주요 뉴스에서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디지털 자산 관련 사기 선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일단 이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2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그리고 벌금 10억 원을 또 선고한 사례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A씨가 2019년에 블록체인 기반의 웹툰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각종 어떤 뭐 투자금이라든지 이 부분을 편취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2019년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이때가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블록체인 산업이 어지러웠던 시기가 아닌가, 혹은 어지럽기 시작했던 시기가 아닌가라고 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7년, 2018년 이럴 때 비트코인이 갑자기 또 2,500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갑자기 큰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당시에 ICO라든지 각종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난립을 했어요. 그 와중에 2019년에 또 이런 어떤 웹툰 기반의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한 게 단지 비단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어떤 뭐 K컬처라든지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고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 토큰으로 결제를 하고 콘텐츠를 이용을 할 것이다 라는 류의 사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심지어 이런 류의 사기는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판결이 굉장히 또 강하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 디지털 자산 사기 관련 판례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이번에 나온 판례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했던 게 이제 사기 범죄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재판부가 제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재판부는 A 씨가 단순히 이 실패한 사업가로 투자자들을 속여서 또 그 돈을 뜯어낸 사기꾼인지,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자체가 실패한 프로젝트인지 혹은 작정하고 벌린 이 사기 행각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판단을 위한 근거로 예. 이 발행인과 백서가 부실하다라는 네. 점은, 이 발행인이라고 한다면 이 코인을 누가 발행을 했느냐, 그리고 프로젝트의 대표가 누구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애매모호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백서 같은 경우에도 이 내부에 웹툰을 플랫폼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벌일 것인지, 그리고 그 플랫폼에 코인이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허위의 공시, 예를 들어서 뭐 어디랑 MOU를 맺었다, 어떤 작가, 웹툰 작가랑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것 자체가 허위로 또 밝혀졌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뭐 불공정 거래 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지법은 명백한 이건 네. 실패한 사업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